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은 잊지 마시고 먼저 한번 눌러주세요.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정말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경매 정보와 유튜브 이야기 그리고 각종 부동산 정보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잘만 보시면 꽤 쏠쏠한 정보를 골라내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농지연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질문도 정말 많이 올라와요. 특히 농지연금에 관한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도 공통으로 많이 하는 질문을 뽑아서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농지연금 이거 수익 좀 나요? 이 질문 제일 많이 해요. 여기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 살짝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맞기는 맞는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연금은요, 농업인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일단 되고 나서 그 다음 농사경력, 영농경력이라고 하는데 영농경력을 5년 채우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이 자격이 있는 사람만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농지연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이익이 될지 이익이 되지 않을지 쉽게 판단이 안 설 겁니다. 이유는 농지를 매입했던 상황 그리고 농지연금으로 던지려고 하는 상황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농지연금을 위한 세팅, 처음부터 농지연금을 매입하는 그 비용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국 농지를 사서 그 농지 매입 비용을 농지연금으로 다 빼먹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아주 스마트하게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농지연금으로 수익을 꽤 많이 얻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쏠쏠한 알토란 같은 농지연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농지연금은요,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아마 이익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농지연금 나이가 아직 안 됐어. 이렇게 일찍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을 달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영농경력이에요. 영농경력 5년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농지연금 자격 조건은요, 물적 요소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인적 요소로 5년의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만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영농경력을 대단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과 영농경력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그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밭이나 논에 가서 일을 하면 그냥 영농경력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근무표가 있어서 거기에다 체크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건 아니죠. 영농경력은 농지에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해야 그 해가 영농경력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농경력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땅에 뭘 심어야 하나? 또 어떤 작물이 잘 자라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것보다 얼마나 농작물 관리를 내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농지를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정도 되는 그런 농지에 영농을 해야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100평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벌들이 있는 벌통을 넣어놓고 벌을 키우면서 영농경력을 쌓는 분도 있고, 또 누구는
퇴비나 두엄을 쌓아놓고 군뱅이나 곤충을 길러서 영농 경력을 쌓기도 합니다. 꼭 땅에 무엇을 심고 가꾸고 하는 것만이 농업이 되고 영농 경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밀짚 모자를 쓰고 낫으로 벼를 베고 호미로 풀을 매는 그런 풍경은요, 뭐라고 할까, 그냥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해보면 거의 기계가 모든 농사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영농 경력을 쉽게 보지도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자신의 수준에 맞게 관리가 잘 되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각종 신청 서류, 경작사실 확인서, 농업 경영체 등록, 직불금 신청, 직불금 확인, 이런 것들은 아주 빠지지 말고 모두 다 작성하고 모두 다 신청해서 보조금도 모조리 다 챙기십시오. 또 농약이나 비료, 퇴비, 영수증도 챙겨서 농협조합원이 되기도 하고 각종 장목반에 들어가서 배당금도 챙기고 혜택도 받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거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물어봐서 하나씩 해보면 아마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 해만 해보면 그 다음에는 훨씬 수월해져요. 무엇보다도 농지연금은 다른 연금과 중복이 되어도 금액이 깎이는 일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알찐 연금이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공무원 연금이나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도 농지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과도 금액 깎임 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어떤 농지가 농지연금으로 좋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합니다. 농지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자본금 대비 수익성이 좋은 농지를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용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농지연금으로 던져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개발 입지가 좋아져서 농지연금보다 일반 매매로 더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편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농지연금용 농지를 구입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농지의 활용도와 쓰임새가 많은 농지를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농지연금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예요.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농지를 매입했는데 가격이 올라서 매매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된다면 매매하고 또 다른 농지를 구입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영농 경력은 인적 요소니까 남아있는 것이 됩니다. 물적 요소인 농지를 다시 매입하여 농지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연금용 농지는 될 수 있으면 낮은 가격의 농지를 매입해야 수익이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낮은 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런 농지, 아니면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살 수 있는 그런 농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농지도 공시지가 아래로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부동산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요, 2년 동안은 농지를 보유하고 난 이후에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좀 알아두세요. 영농경력 5년을 다 채운 농업인이 경매로 농지를 취득했다라고 할지라도 곧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이게 처음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경매로 저렴하게 사서 바로 농지연금을 던지면 농지 경매에 많은 사람이 몰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농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농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농지연금과 관계가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농지연금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만큼 요건도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살짝 뒤집어 보면
그만큼 농지연금에 대한 이익이 크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죠. 현미경 채널을 보시면 농지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모두 다 시청하시고 어떤 요건과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꼼꼼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자신이 농지연금용 농지를 구입하게 될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잊지 않고 꼭 답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